이번엔 사채를 볼 건데, 사채는 그 기본 문제로 볼 거야. 사채에 대해서 이제 알긴 알지 아는데, 세무사 문제가 좀 더가 아니고,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도 이제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뭐 재무회계를 한다 하더라도, 요거를 문제를 푸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 나도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채 기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간단한 문제를 좀 볼게. 왜냐면 지금 먼저 이해가 완전히 돼야지 다른 문제, 이게 문제가 또 박스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글이 길었을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를 이제 연습을 해볼게. 그리고 사채가 나오면 사채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제 항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봐야 돼. 근데 사채는 이제 장기성 사채지, 보통 3년짜리가 많이 있고 문제도 이제 3년짜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 그래서 기간을 봐야 되는데 발행일이 언제냐, 그리고 만기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액면 금액이 얼마냐, 표시 이자율이 얼마냐, 그리고 시장 이자율. 이 시장 이자율이 결국 이제 유효 이자율이라고 이제 대체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 이자만, 시장 이자율만 있다 그러면 그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 되는데, 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럼 이 사채 발행 비용만큼 이율이 더 올라가게 돼. 당연히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지만 그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효 이자율로 대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장 이자율도 표시가 되지만, 이게 어떤 다른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로 바로 대체가 되지만, 이게 어떤 발행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뭐 적은 발행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사채 발행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에 대한 유효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반드시 유효 이자율은 아닌 거다. 같을 때도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면 유효 이자율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사채는 할증 발행보다는 할인 발행이 훨씬 더 많아서 할인 발행 위주로, 물론 할증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표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보고, 그리고 현가표가 항상 사채는 제시가 되는데, 현가표가 제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수기 계산을 할 수 있어. 현가표가 딱 있어야지만 뭐 재경관리사나 그쪽 시험은 현가표가 항상 제시가 돼주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자 이자를 이제 삼각할 이자를 계산을 해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시장 이자율이나 유효 이자율을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유효 이자율이랑 이제 시장 이자율이 다르다고 하면 유효 이자율은 약간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9%야. 그런데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어, 사채 발행비가. 그러면은 이자율이 더 올라가야 되겠지. 이자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 이 이자율이라는 건 할인율이기 때문에 할인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9%라고 하면은 어떤 사채 발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9% 이상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서 뭐 9%면 이제 10%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지,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현가표가 딱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가장 맞을 것 같은 거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있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적당할 것 같은 거를 먼저 유추를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자료를 주고 사채 발행일에 그 현금 유입액과 사채 발행 차금,
그리고 X 1년도에 이자 비용이 얼마냐 라고 이제 제시를 해놨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채 발행하면서 거래원가가 24,425원이 지출이 됐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를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래 원가가 추가적으로 사채 발행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이런 사채 발행비 이렇게 해버리면 비용으로 해버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거래 원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 그래서 이 24,425원이 추가가 되면 이것만큼 돈을 덜 받게 돼. 돈을 덜 받게 돼. 그랬을 때 이제 순현금 유입액과 뭐 이 금액들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은 사채의 공정 가치를 먼저 구해 봐야 되겠지. 사채 원래의 그 사채 공정 가치,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사채 공정 가치를 구하려면 먼저 100만 원이 액면 금액이잖아. 그리고 표시이자로 8%로 주기로 했어. 그러면 1년에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1년에 8만 원을 이자로 줘야 돼. 그리고 3년짜리니까 8만 원, 8만 원, 8만 원 입금이 될 거고 뭐 돈 지급을 할 거고 지금 이건 사채 발행자 입장이니까 지급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년 차에 8만 원 플러스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해줄 거야. 그래서 총 유출되는 금액이 사채 발행비용 뭐 이런 거래원가가 없다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8, 3, 24 124만 원이 이제 실제 총 유출되는 금액인 거지. 3년 동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돼.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이렇게 상각을 해갈 거거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가져오면은 97만 4,683원이 계산이 돼. 이거 974683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 라고 하면 매년 이자 표시이자 받는 거를 우리 그 표시이자는 이제 100만 원에 8%니까 8만 원인데 시장 이자율이 9%였잖아. 9%. 이게 이제 유효이자율, 그러니까 거래원가가 없었을 때는 유효이자율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나누기 1.09로 나누는 거지 첫 해에. 근데 이거는 연수가 한 번이니까 1.09로 나누고 두 번째부터는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거니까. 첫 번째는 한 번만 가져오면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을 이렇게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8만 원에다가 8만 원을 1.09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8만 원에다가 8만 원을 이제 1.09의 세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100만 원도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니까 100만 원 세 번째에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나누기 1.09의 3제곱으로 하면 이거를 다 지금 4개가 되는 거잖아. 이자에 대한 거 3개, 8만 원에 대한 거, 그리고 원금 100만 원에 대한 거 할인한 것까지 하면 총 4개를 다 더해버리면 974683원이 나와. 근데 이제 현가계수가 있다 그러면 현가계수가 원금에 대해서는 3년짜리니까 원금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 9%일 때 3년짜리가 0.77218이야. 그리고 8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3년치 이제 받는 거니까 3년치에 대한 원금은 2.53129가 되는 거지. 1원짜리가 3년 동안 3번을 받는데 2.53129가 되는 거지. 3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항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지금이 가장 아니다. 이건 좀 안 맞으시겠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늘이 가장 비싼 거지. 시점에서 오늘 1원과 내일 1원은 다른 거지. 오늘 100원과 내일 100원은 다르고 옛날에 1억과 지금의 1억은 다르듯이
가치가 점점 떨어져. 그래서 현가계수는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오늘이 1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0점 몇몇몇으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이제 974683원이 이제 발행 비용이야. 발행 금액. 여기에서 이제 124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974683인데 여기서 124만 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현금이 유출이 될 거니까 이걸 하면 974683 나누기 124만 265317원이 26만 5317원이 3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인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딱 100만 원을 만들는 거지. 그래서 사채의 공정가치는 974683이고, 이거를 이제 9%로 하면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로 이제 유효 이자율로 상각을 할 거니까 여기에 9%를 하면 87,721원이 돼. 근데 이거는 이자 비용이지, 이자 비용이야. 지금 26만 5,317원이 3년간 부담해야 되는 유이자야, 이자. 이거를 이제 3년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하진 않아. 이렇게 꺾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첫 해가 가장 적은 이제 이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87,721원인데 이게 이제 첫해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인데 표시 이자 8만 원 있잖아. 8만 원. 그건 이제 또 차감을 해. 표시 이자는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감을 하게 되면 87,721원에서 8만 원을 차감을 하면 7,721원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 그 원금 사채 공정가치 거기에다 가산을 해줘. 974683. 그러면 982,404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1차년도 12월 31일에 이제 원금이 되는 거지. 원금에 이제 점점 가까워져야 돼. 지금은 원금이 사채 공정가치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놨으니까 사채가 97만 4,683원으로 딱 되어 있는데 1년차 12월 31일이 됐을 때 982,404까지 올라가. 그럼 여기에서 또 2년차 때 9%를 하게 되면 이자가 88,416이 돼. 또 여기서 8만 원을 이제 실제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8416만큼 이제 원금액 사채 원금에 이제 가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990820이 돼.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차수니까 100만 원을 차감을 하면 9179가 이제 마지막에 9179인데 잠깐만 89179가 되는 거지. 89179가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고 원금 표시이자 이제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맞춰주는데 이거는 거래 원가가 없었을 때 이렇게 이제 사채의 공정가치 계산을 하는 거고 거래 원가가 아까 24,450원, 425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또 차감을 해서 입금을 받을 거거든. 이 거래 원가는 회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일을 해준 회사가 받겠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차감을 하는 거니까 이것마저도 이율로 보는 거야. 할인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된 게 이제 유효 이자율이 되는 거지. 그래서 974683이었는데 거래원가 24425를 차감을 하면 950258이 순사채 공정가치야.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는 이제 950258원이 장부상의 사채 금액으로 쫙 찍히는 거지. 돈도 그 금액이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차변의 현금 950258, 대변의 사채 950258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것도 이제 어쨌든 124만 원이 최종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3년 동안 넣어야 될 금액은 289742원이야. 289742 이거를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서
이제 사채 금액을 올려주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사채 금액 100만 원을 딱 만들고 상환을 하면서 사채를 제거해주는 회계 처리가 이제 일어나지는 건데, 이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289742 할인율은 얼마냐, 유효이자율 얼마냐. 근데 아까 지금 아무것도 없었을 때 9% 시장 이자율이었을 때 이걸 유효이자율로 보고 사채 공정가치가 974683이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래원가가 들어가면 할인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간다 그랬어. 이자율은 할인율이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유효이자율은 어쨌든 9%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현가표가 여긴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9% 다음에 10%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앞에는 뭐 6, 7, 8, 9, 10% 이렇게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지금 표시이자율 8%짜리도 있고 9%도 있고, 근데 이 거래원가가 있으니까 또 10%도 준 거야. 그런데 다음 문제 보면은 또 이제 시장이자율 6%짜리도 있어, 문제가. 그래서 6%에서 10%까지 이제 같이 준 거지. 그래서 10%를 너가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289742인데 보자. 그러면 124만 원에서 289742야. 그럼 950258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현가표로 계산을 하게 되면 8만 원 곱하기 지금 이자부 표시 이자에 대한 현가표 보면 2.48685거든. 그러면 2.486 이거를 n 플러스하고 그러면 19만 8,948원이 나와. 그리고 이제 원금에 대해서 3년에 대한 현가 보면 0.7513이래요. 0.7513일. 그러면 이거는 75만 1,310원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950258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딱 맞는 거지. 10%가 이제 유효이자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순현금 유입액은 아까 950258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먼저 원래의 그 액면 금액에 대해서 시장 이자율이 이제 거래원가 반영 안 한 거, 그걸로 해서 원래의 사채 공정 가치를 구한 다음에 거래원가를 차감을 하게 되면 순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니까 그 금액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은 총 최종적으로 124만 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289742원이 사채 발행 차금이 되는 거고, 이거를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생각을 해갈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3년치, 사채 발행 차금은 3년치인데 2000X 1년도에 이자 비용 얼마냐? 나누기 3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액법이 아니니까. 이거 자체로는 정액법이 아니야. 그래서 1년치에 대해서 이제 950258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이자율이 10%니까 이자로 이제 95026이 들어가는 거지. 95026. 그래서 이렇게 95026.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좀 되는데, 이렇게 이게 계산식으로 푸는 거고, 현가표는 지금 안 했지만 현가표에 대한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현가표 보고 3년치에 대한 이자에 대한 현가, 그리고 원금에 대한 현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이제 90258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유효이자율 이렇게 10%짜리 했을 때 똑같은 거지. 이것과 90258과 이것과 똑같아. 그래서 실제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건 124만 원이니까 여기 이거 두 개의 차이 금액인 289 742원이 이제
사채 발행 자금이고 이거를 3년에 걸쳐서 나눠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액법은 아니라서 이것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유효이자율로. 그래서 시행착오로 이게 이렇게 이제 거래원가가 있을 때는 시행착오로 할인율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이자가 늘었으니까 높은 이율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야.